안녕하세요. 커피와 로스터스 바리스타 최건우입니다. 저희 커피와는 인천 송도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우선 화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스페셜티 커피를 많이 알리고자 미션을 갖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글로벌 로스터리로 성장하기 위해서 미션을 새롭게 컨셉트한 리브랜딩된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저희는 굉장히 라이트한 로스팅을 지향하고 있으면서 깨끗하고 선명하고 어떤 누가 먹어도 한 잔을 비우기 어렵지 않은 커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의 커피일수록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레시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바리스타들이 물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홈카페를 즐기실 때 부족했던 부분들이나 조금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기초적인 부분들 그리고 언스페셜티 블렌드에 대한 레시피를 설명을 한다면 이후에 저희 전문 바리스타들이 나와서 커피와스러운 부분들을 잘 녹여내고 물의 선택이라든지 푸어 방식 그리고 드리퍼 선택 등 다양한 변수를 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근히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 좋은 커피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최건우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기본 레시피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로스팅 스타일이 라이트 로스팅이기 때문에 이번에 월픽에서 소개되는 모든 커피는 이 레시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장 저렴하고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드리퍼가 하리오 드리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라믹이어도 되고 플라스틱, 메탈이어도 괜찮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기본 레시피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리오 V60, 01 사이즈, 02 사이즈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필터 또한 하리오 기본 필터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세라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린싱을 충분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드리퍼는 이렇게 많이 붓지 마시고 세라믹 드리퍼나 메탈 같은 경우는 조금 린싱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꽤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버려주시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바로 따뜻한 커피 레시피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50을 5번 부으시면 됩니다. 50을 5번. 그래서 따뜻한 커피는 15g을 사용할 거고요. 총 250ml를 추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릴 커피는 에티오피아 아르베고나 물루게타 무타샤 워시드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콩알이 정말 작고 디펙트도 거의 없는 커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사은품으로 트레이를 받으신다면 커피를 다 부으신 다음에 약간의 결점도라든지 벌레 먹은 아니면 깨진 것들 이런 것들 걸러내시면 더 좋은 클린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분쇄를 할 건데요. 분쇄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콤팍 PK100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EK43 기준으로 11.5에서 12 마이크론은 1000에서 10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중에 이런 스프레이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원두 위에다가 스프레이 형태를 2번 정도 칙칙 뿌려주신다면 미분도 정리할 수 있고 깔끔한 커피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쇄가 완료되었고 15g 도징하도록 하겠습니다. 15g 담고요. 커피 베드를 흔들어서 수평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온도도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커피를 추출하고 나서 왠지 쓴맛이라든지 자극적인 향미를 느낄 수 있다면 물 온도를 한 1도에서 2도 정도 낮춰주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산미라든지 커피가 좀 밍밍하다는 느낌을 느끼신다면 물 온도를 1도에서 2도 정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이드 해드릴 물은 93도에서 100도 정도 사이의 물 온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특별한 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정수물이나 수돗물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조금 더 좋은 커피 퀄리티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평창수나 보일빅 생수를 사셔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출해 볼게요. 드립포트 앞에 이 수구 쪽에 물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한 3초에서 4초 정도 물을 부어 주시고 물 온도를 맞춰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처음에 타임 버튼을 누르고 서클 푸어를 천천히 부어 주시면서 50ml까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최대한 커피 성분을 많이 뽑아내면서 커피가 갖고 있는 향미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레시피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느 누가 내려도 커피 맛이 일정하고 꽤 무난한 커피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30초가 지나면 똑같이 50을 부어주세요. 붓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서클 푸어로 진행해주세요.
3차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30초가 지난 1분에 50을 부어주세요. 약간의 팁이 있다면 물을 다 빠진 상태에서 다시 붓게 되면 조금 더 진한 커피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초가 아니라 40초로 늘리셔도 되고, 반대로 쓴맛이 느껴지거나 텁텁한 맛이 많이 느껴진다면 20초 정도 간격으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30초가 지나서 또 50을 붓게요. 200까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수 50 붓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편하게 서클 푸어로 부어주세요. 250 다 부었고요. 3분 안에만 추출이 되면 됩니다. 혹시 집에 있는 0점이 저희가 갖고 있는 그라인더와 다를 경우는 분쇄도를 굵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거 반대로 커피 추출이 너무 빠르다면 분쇄도를 가늘게 가셔도 됩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사항은 2분은 넘기셨으면 좋겠고 3분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이드 안에서 편하게 내려보시면 맛있는 커피 드실 겁니다. 저는 2분 50초 정도의 커피 추출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2분 50초에 드리퍼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드시기 전에 서버에 커피 성분들이 가라앉을 수 있어서 천천히 흔들어 주시면서 스왈링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라앉아 있던 커피 성분들이 위로 올라와서 잘 섞일 거예요. 캔서리 컵에 넣어서 커피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7월 월픽을 통해서 클린컵이라든지 선명한 향미들, 층들이 많은 레이어드된 향미들을 느낄 수 있게 설계했으니까 편하게 즐겨보시고 디테일한 레시피는 추후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최건우입니다. 이번에는 기본 레시피 아이스 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따뜻한 거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플랫 바텀이나 특수한 드리퍼 같은 경우도 이 레시피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맛이 잘 나오는 거를 저희도 느꼈기 때문에 편하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하리오 기본 필터를 사용하고요. 하리오 V60 01 사이즈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온도는 아이스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조금 더 성분이 많이 나와서 더운 여름에 아이스를 먹었을 때 딱 향미가 느껴져야 맛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물 온도는 95도에서 96도 사이 설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너무 쓰다 혹은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92도나 91도로 낮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린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퍼를 충분히 예열을 해서 린싱을 진행해 주세요. 커피를 놔주시고, 아이스 같은 경우는 18g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건 15g, 아이스는 18g. 전과 동일하게 벌레 먹은 거 혹은 찌그러진 거, 곰팡이가 있거나 커피에 결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들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라인딩을 하기 전에 ITD를 해줌으로써 미분을 정리해주세요. 분쇄도 같은 경우는 EK43 기준 11에서 11.5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만단테 기준 22에서 23클릭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으로는 900에서 950 분쇄를 마쳤고요. 서버 안에 있는 물을 제거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서버 안에다가 얼음을 넣는 게 좋냐 아니면 다 추출한 다음에 얼음을 넣는 게 좋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이드 드리는 방향은 추출을 한 다음에 얼음에 녹여서 농도를 맞추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8g 도징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평평하게 커피베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0점을 맞추고 95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수구에 온도가 올라가기 위해서 3초 정도는 물을 흘려주세요. 그러면 시간 버튼을 누르고 처음에 40 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본 레시피를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40, 40, 60, 40 총 180을 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초가 지나면 똑같이 40을 부어주세요. 서클 푸어로 편하게 부어주세요. 이전과 같이 따뜻한 레시피처럼 조금 더 진하게 드시고 싶다면 물이 다 빠진 후에 붓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30초가 아니라 40초로, 혹은 너무 진해서 조금 연하게 먹고 싶다 하면 30초가 아니라 20초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3차 푸어 60 부어줄게요. 140까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수 40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180이 될 예정이고요. 가이드라인은 2분에서 2분 10초 사이에 떨어지면 됩니다. 아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얼음이 녹는 음료다 보니까 너무 짧게 추출이 되거나 너무 길게 추출이 됐을 때 유독 더 안 좋은 맛이라든지 텁텁하거나 떫은 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에서 2분 10초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초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2분 10초에 커피 추출이 마무리될 것 같아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월링을 통해 가라앉아 있는 커피 성분을 위로 좀 올려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서버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커피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이런 컵에 그냥 부어주셔도 됩니다. 한 20번 정도 저어주신다면 농도감이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20번이 너무 어렵거나 세기가 좀 귀찮다면 만져봤을 때 조금 차갑다 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에 얼음을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추출하고 칠링한 커피를 천천히 부어주시면 됩니다. 엄청 진하지도 않고 엄청 연하지 않고 누구나 먹어도 꽤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레시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최건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언스페셜티 블렌드 첫 번째 블루밍 플로럴입니다. 이 커피는 저희가 산지를 직접 갔을 때 농장 근처에서 느껴지는 꽃향기랑 컴컷이라든지 유자 향기처럼 화사하면서 달콤한 향미를 많이 느꼈는데요. 그런 환경에 그런 향미를 닮았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블렌딩이에요. 에티오피아 투종과 페루 게이샤 워시드가 블렌딩 되어 있습니다. 이 커피는 플로럴 하면서 차같이 마시기 편한 한 잔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아이스 레시피는 저의 기본 레시피 아이스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따뜻한 레시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리퍼는 하리오 01 사이즈 아무 재질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세라믹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리오 01 사이즈 기본 필터를 결착을 해서 린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할 물 온도는 93도입니다. 93도 정도에서 느낄 수 있는 플레이버가 가장 편안하고 농도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린싱 해볼게요. 이 블루밍 플로럴 같은 경우는 플로럴한 향미도 느껴질 수 있고 오렌지라든지 되게 산뜻한 산미를 느낄 수 있는 커피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평창수를 좀 추천을 드리고 혹시 집 근처에 평창수가 없다면 볼빅이라는 생수도 꽤 괜찮습니다. 그 두 가지 생수를 이용하셔서 커피를 내리시면 꽤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린싱이 끝나면 물을 버려주고요. 커피를 도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할 도징량은 13g입니다. 200ml를 추출을 할 건데요. 원두 트레이에 저희 13g을 넣어서 벌레 먹었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쓸었거나 아니면 조금 못생긴 커피들은 제거를 해주시고 드시면 더 맛있고 깨끗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분쇄도는 저희 EK43 기준으로 11에서 11.5 그리고 코만단테는 22에서 23클릭 마이크로는 950에서 1000 정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출하기 앞서 이런 물로 RTD를 진행을 해주시면 미분도 정리가 되고 깔끔한 커피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3g 도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징 마쳤고요. 커피베드 수평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붓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30, 두 번째는 100, 세 번째는 70, 30초 간격으로 어렵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30을 붓는 이유는 우리가 도징값을 13g을 가져갔기 때문에 2배수의 물을 부어주셔서 충분한 고형물들을 추출한다는 생각으로 만든 레시피니까 편하게 서클 푸어로 이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밍 플로럴 처음에 1차 추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30 부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서클 푸어를 해주시면서 편하게 부어주세요. 이 레시피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처음엔 30, 2차는 100, 3차는 70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 커피의 의도 자체가 티 같고
편안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블렌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진하게 먹고 싶다 하신다면 블루밍을 40초 간격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조금 더 연하게 먹고 싶다 하면 20초로 블루밍을 마무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0까지 물을 부어 줄게요. 1분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70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는 에티오피아 커피가 블렌딩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피를 추출하다 보면 물이 잘 안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가이드 드린 서클 푸어가 아닌 가운데만 붙는 센터 푸어를 하게 된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이드해 드릴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2분 30초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간격이라면 괜찮습니다. 이 커피는 여러분들이 2분 30초 이내에 커피를 추출해 주시면 좋고요. 2분 미만은 조금 분쇄도를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분 15초 정도의 커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커피 성분들이 많이 뭉쳐 있으니까 스월링을 통해서 커피 성분들을 잘 섞어 주시고요. 편하게 향도 맡아보시고 준비된 잔에 부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촬영을 하는 시점에 블루밍 플로럴 같은 경우는 화이트 플로럴이나 제스민, 복숭아티 같은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커피고요. 후미에는 얼그레이 같이 찻스러운 느낌의 향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디게싱에 따라서 커피의 향미를 다르게 느끼실 수 있고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최건우입니다. 레드 카스카라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드 카스카라가 저희가 산지를 갔을 때 가공소에 가게 되면 느껴지는 특유의 향미들이 있거든요. 약간 포도 같거나 발효된 향미가 좀 느껴지는데요. 이 커피에서는 되게 프레쉬한 포도라든지 딸기 같은 향미나 건포도 같은 보라색 계열이 좀 잘 느껴지는 과실향이 잘 느껴지는 커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커피는 에티오피아 내추럴이랑 태국 내추럴 커피랑 콜롬비아 빠빠요 내추럴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채로운 과실차를 마시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레시피를 설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리오 V60 01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고요. 사용되는 필터 또한 하리오 01 기본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온도는 88도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92도나 95도처럼 높은 물 온도를 사용하게 되면 약간의 비터함이라든지 씁쓸한 입에 남는 촉감이 있을 수 있어서 88도까지 낮춰서 추출해 보시면 더 부드럽고 클린한 커피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린싱 하겠습니다. 물을 최대한 잘 부어주시고요. 필터 밀착 잘 해주시고 그리고 커피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 또한 약간 노란색을 띠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쓸었거나 아니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골라주신다면 더욱 과실향이라든지 후미에 남는 깨끗한 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RTD로 미분을 정리해주고요. 분쇄도 같은 경우는 EK43 11.5에서 12 마이크론을 따지면 1050에서 1100 정도. 코만던테 기준으로는 23에서 24클릭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g 도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커피 베드를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물을 붓는 방식은 똑같이 30초 간격으로 부어주시면 되고요. 50, 100, 100 부어주시면 됩니다. 초반에 커피를 추출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커피가 갖고 있는 플레이버를 더 많이 극대화하고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물을 붓기 전에 수구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3초 정도 물을 부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버튼 누르고 가운데서부터 서클 푸어,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50까지 부어주세요. 이 커피는 어떻게 내려도 향미가 좋고 부드러운 질감이나 주시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요. 다만 제가 가이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디게싱입니다. 디게싱을 2주 이상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최대한 향미를 좋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푸어는 100을 부어서 150까지 부어주세요. 가볍게 동그라미를 그려주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커피는 50, 100, 130초 간격으로 부어주시고 마무리는 2분 30초 이내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빨랐다 하면은 분쇄도를 조금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부어 해볼게요. 250까지 부어주세요. 이 커피는 수위가 계속 위로 올라올 건데 그것 또한 저희의 레시피의 의도이니까 괜찮습니다. 혹여나 이 커피를 조금 더 진하게 먹고 싶다면 물 온도를 변경해 보시고 그것보다 더 진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푸어를 붓는 그 간격을 30초가 아니라 물이 다 빠진 상태에서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40초여도 되고 50초여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분 10초 정도의 커피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레드 카스카라 아이스 레시피가 궁금하시다면 기본 레시피 아이스 버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리퍼를 제거를 했고요. 안에 있는 성분이 올라올 수 있게 흔들어서 커피의 향도 느껴주시고 잔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내리는 이 레드 카스카라 같은 경우는 산딸기라든지 잘 익은 블루베리나 자두, 복숭아, 살구 같은 티 같으면서도 과실의 향을 느낄 수 있는 프루티한 커피입니다. 지치고 힘든 여름 이 커피로 한번 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최고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레시피는 바로 언스페셜티 블렌드 마이야르 토마토입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저희 로스팅에 중점이 된 커피인데요. 열이 들어감으로써 마이야르 반응도 되고 단향이나 달콤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케냐가 블렌딩된 커피입니다. 이 커피에 대한 레시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드리퍼는 바로 하리오 V60 01 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플라스틱도 괜찮고요. 메탈이어도 괜찮습니다. 사용하는 필터는 하리오 V60 01 사이즈 기본 필터입니다. 한번 린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물을 넣어서 드리퍼를 예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물 온도는 95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 포트가 없을 경우에는 100도씨 물을 한 줌 식혀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시피는 저희 기본 레시피, 아이스를 응용한 레시피입니다. 아무래도 단맛이라든지 밸런스적인 좋은 커피라서 가수하는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커피는 18g 사용할 예정입니다. 똑같이 저희 원두 트레이에 커피를 담아 주신 다음에 찌그러졌거나 벌레가 먹었거나 깨져 있는 커피들은 골라주시면 클린한 커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로 분사를 해서 2분을 정리해 준 다음 분쇄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드릴 가이드는 분쇄도 EK43 10에서 10.5, 코만단테 기준은 20에서 21클릭, 마이크로는 850에서 900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징할게요. 18g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커피 베드를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레시피는 30초 간격으로 40, 40, 60, 40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40 서클 푸어로 편하게 부어주세요. 앞전에 설명드렸던 아이스 레시피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에 얼음이 아니라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 커피는 서클 푸어를 할 때 약간 얇은 물줄기를 사용하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자, 천천히 가운데에서 한 100원 동전 크기 정도 부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푸어링을 강하게 할수록 성분을 많이 녹여내기도 하지만 이 커피 같은 경우는 단맛이나 밸런스 중심이 되어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붓게 되면 더욱 좋은 성분들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1분이 지나면 60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원 크기를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분 30초가 되면 서클 푸어로 40, 180까지 부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붓는 거는 가볍게 편하게 부어주세요. 물줄기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레시피는 2분 안에 떨어지면 딱 좋습니다. 앞에 있는 성분들만 뽑아내서 커피를 가수를 해서 최대한 향미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 레시피의 의도이기 때문에 2분 안에 떨어지는 게 더 좋습니다. 2분에 마무리가 됐고
제거해주세요. 0점을 잡은 다음 80ml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80을 붓고 흔들어주세요. 만약에 더 진하게 먹고 싶다면 60ml만 부어보시고, 연하거나 편안한 느낌을 느끼시고 싶다면 100ml를 부어주세요. 준비된 잔에 커피를 붓겠습니다. 오늘 느껴지는 노트는 토마토나 블랙커런트처럼 약간 자몽의 쌉싸름한 느낌도 있으면서 산미의 강도가 시트러스한 느낌으로 기분 좋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커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루가 경쾌하고 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최원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바로 언스페셜티 백향과 망고입니다. 패션프루트와 망고 향이 느껴지는 커피인데요. 이 커피는 사실 저희 바리스타들이 산미 있는 커피를 권해드릴 때 이 커피 같은 커피를 내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개발한 커피입니다. 이 커피의 느낌이 패션프루트나 망고 향이 명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퓨즈된 커피를 사용해서 스페셜티 커피를 처음 접하거나 매니아분들은 특색 있고 재밌게 드실 수 있는 이벤트적인 커피입니다. 이 커피에 대한 레시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리오 V60 01 사이즈 사용해 주시고요. 집에 있는 재질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필터는 하리오 V60 01 사이즈입니다. 린싱을 해줄 예정이고요. 95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드리퍼에 밀착을 시켜주시고요. 예열을 하는 동안에 커피를 분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하는 커피 양은 13g입니다. 이 커피는 산미가 일단 부담스럽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라이트 로스팅이 된 커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미라든지 조금 높은 경쾌한 향미를 느낄 수 있는 커피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느낌을 눌러주면서 밸런스를 잘 유지시킬 수 있는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g 분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색깔이 옅거나 곰팡이가 있거나 아니면 깨졌거나 이런 이상한 커피들이 한두 알 정도는 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거해서 커피를 내려주시면 더욱 깨끗하고 맛있는 커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을 분사해서 미분을 정렬을 시켜주시고요. 분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쇄도는 EK43 기준으로 10에서 10.5, 코만단테 기준 20에서 21클릭, 마이크론은 850에서 900 마이크론입니다. 커피를 도징하기 앞서서 아까 린싱했던 물을 버려줍니다. 커피 13g을 커피 패드에 올려줍니다. 평평하게 커피 패드를 만들어주세요. 0점을 잡고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본 레시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50을 5번 부어주시면 됩니다. 30초 간격으로 천천히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가운데서 바깥으로 편하게 부어주세요. 이 커피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산미라든지 향미가 강한 강도의 커피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고 라운드하게 느낄 수 있는 커피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초가 지나면 50을 또 부어주겠습니다. (30초가) 지난 1분에 3차 부어 50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서클 푸어로 천천히 안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안으로 바깥으로 편하게 부어주세요. 이 커피 또한 조금 더 산미의 강도를 높이고 싶고 향미의 강도를 높이고 싶다면 커피 추출이 완벽하게 다 된 다음에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30초 간격이 아니라 40초 간격. 반대로 너무 찌르거나 자극점이 느껴지신다면 20초 간격으로 부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차 푸어 1분 30초에 200까지 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2분이 되면 마지막 부어 50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2분 30초에서 3분 안쪽으로, 혹은 2분도 괜찮습니다. 마무리되는 시간을 얽매이지 않고 라운드하게 가져가셔도 좋은 커피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2분 50초에 커피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드리퍼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깔아앉아 있는 고형분을 섞어주기 위해서 서버를 흔들어서 섞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향미가 잘 나니까 향미도 느껴주시고 준비된 컵에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패션 프루트와 망고, 파인애플처럼 열대과일 향미가 좀 많이 느껴지고 산미는 경쾌한 시트러스의 산미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커피는 특히나 후미가 클린해서 약간 차를 마시는 듯한 커피보다는 주스를 마시는 듯한 느낌이어서 따뜻한 레시피도 너무 좋지만 아이스로 내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는 기본 레시피 아이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커피 생활 하시고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아 로스터스 바리스타 이승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원두 9g을 사용한 저도직 레시피입니다. 먼저 레시피 소개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커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물입니다. 매장에서 손님분들을 응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같은 원두 같은 레시피를 집에서 사용했는데 왜 집에서는 매장에서 먹던 커피 맛이 안 날까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매장과는 다른 물 환경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월픽을 구매하신 분들이 저희의 의도를 집에서도 최대한 동일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물 환경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을 활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기점으로 뒤에 나오는 모든 브릭 레시피는 0ppm의 물과 에이페스 랩이란 제품을 활용해서 추출할 예정입니다. 먼저 에이페스 랩은 간단하게 말하면 미네랄을 응축시킨 미네랄 응축액입니다. 왼쪽부터 토닉, 잼, 라일락, 컴프러스 총 4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토닉은 커피의 산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해주면서 질감 자체를 조금 더 주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잼은 커피의 단맛을 극대화해주면서 질감을 크리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라일락은 커피에서 느껴지는 플로럴함을 조금 더 증폭시켜주면서 실키한 질감이 조금 더 특징입니다. 컴플러스는 전체적인 커피의 추출력을 높여줘서 균형감 있는 커피가 나오면서 동시에 구조감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에이페스 램은 커피의 향미를 만들어주는 제품이 아닙니다. 미네랄의 구성을 통해서 특정 향미나 질감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레시피에서 사용할 물은 0ppm의 물 500ml에 라일락 9방울, 컴플러스 9방울, 잼 2방울을 넣어 사용하겠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밑에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흔드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0ppm의 물과 에이펙스 랩이 없으시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백산수와 아이시스 8.0의 물을 6대4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어서 추출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레시피에서 사용할 원두는 저희 언스페셜티 브랜드 5주년 기념 별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은품으로 나눠드리는 원두 트레이가 있습니다. 이 원두 트레이에 먼저 원두 10g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9g 레시피다 보니까 1g 정도를 골라내 주셔서 그라인더를 린싱하는 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라인더를 린싱 하셨다면 이제 분쇄를 진행할 텐데요. 이 앞에 있는 물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먼저 RTD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사용하실 분쇄도는 EK43 기준으로는 13에서 13.5, 코만단테 C40 기준으로는 27크랙에서 30크랙, 원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로는 1150 마이크론 그 근처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분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쇄를 마쳤으니 드리퍼를 린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드리퍼는 UFO 세라믹 드리퍼고요. 세라믹 재질을 사용한 이유는 저희가 트라이텐 소재의 UFO와 세라믹을 동시에 추출해서 비교해서 먹어봤을 때 이 세라믹 재질에서 나오는 단맛과 클린컵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과 조금 더 어울려서 이 세라믹 재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용하는 필터지는 UFO에서 나온 A타입의 필터지고요. 잘 접어주신 다음에 린싱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린싱을 하실 때는 드리퍼와 필터지가 잘 밀착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드리퍼와 서버가 잘 예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린싱이 끝난 물은 잘 버려주시면 되고요. 분쇄한 원두를 도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두를 잘 평탄화해 주시고 만약 드리퍼 거치대가 없으시다면 이런 수평계를 이용해서 드리퍼의 수평을 잘 잡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레시피에서 사용할 물 온도는 95도이고요. 저희 버전 1의 로스팅을 추출하신다면 이 물 온도보다는 3, 4도 더 낮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용하는 원두는 9g, 추출량은 150ml, 총 1대 16.6 비율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타이머를 눌러주시면서 얇은 물줄기로 30ml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뜸은 30초 동안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차수는 30초로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커피 양이 적다 보니까 너무 굵은 물줄기를 사용하지 않으셔서 커피의 교반을 최대한 억제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30초가 되면 1차 추출, 동일하게 얇은 물줄기로
50ml 부어주겠습니다. 1분이 되었다면 아까보단 조금 더 굵은 물줄기로 40ml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가 되면 마지막 차수 얇은 물줄기로 30ml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정한 추출 시간은 2분 45초에서 3분 사이고요. 지금 저는 2분 45초 정도의 추출이 종료되었습니다. 만약에 추출이 너무 빨리 끝났다 하시면 분쇄도를 조금 더 조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추출이 너무 지연됐다 하시면 조금 더 분쇄도를 굵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추출이 끝난 커피는 잘 스월링 해주신 다음에 잔에 담아서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을 아이스로 드시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본 아이스 레시피를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와 로스터스 바리스타 김원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워시드와 어네어로빅 워시드 따뜻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할 드리퍼는 UFO 드리퍼와 A타입 필터를 조합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안정적인 유속 제어가 가능하며 추출의 밸런스와 부드러운 질감 표현이 장점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워시드가 갖고 있는 클린하면서도 부드러운 단맛이 잘 표현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이펙스 랩을 활용하여 커피가 갖고 있는 질감이나 향미를 좀 더 재밌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락 12방울, 토닉 8방울, 잼 2방울을 첨가하여 준비해 봤습니다. 에이펙스를 같이 사용하신다면 초순수 물 500g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두는 케냐, 이아가즈 이스테이트 SL28 and SL34 워시드 품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라색과 붉은 포도 뉘앙스면서도 자두, 자몽 같은 향미가 직관적으로 나타나면서도 뒤에 주스 같은 질감이 매력적인 커피입니다. 15g 사용할 예정이고요. 원두 트레이를 이용하여 커피가 갖고 있는 결점도나 좀 더 밝은 원두를 한번 골라내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밝은 원두나 결점들을 위주로 골라내겠습니다. 이제 스프레이로 물을 살짝만 뿌려주어 가지고 정전기나 미분 방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라인딩 진행할 텐데요. 분쇄도는 EK43 기준 15에서 15.5, 코만단테 기준 30클립에서 33클립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 기준 13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마이크론으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하신다면 EK43 기준 12에서 13으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요. 코만단테 기준 27클립에서 30클립으로 세팅해 주세요. 이제 그라인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쇄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린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가 최대한 리브에 잘 흡착되는과 동시에 드리퍼를 충분히 예열시켜 주세요. 만약 가정에서 세라믹 드리퍼를 사용하신다면 포트 위에다가 잠시 동안만 올려두어 이런 식으로 예열을 해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물 온도는 95도로 추출하겠습니다. 라이트 로스팅 포인트는 좀 더 높은 온도의 물로 추출해 주셔야 커피 향미 성분이 원활하게 추출됩니다. 총 15g 사용하여서 40, 70, 70, 60, 총 240ml 추출하겠습니다. 추출 비율은 1:16 비율입니다. 30초 단위로 추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밍 타임은 디게싱 정도에 따라서 30초에서 35초 정도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40g의 물로 커피 베드를 골고루 적셔주세요. 30초가 되면은 70g의 물로 중간 물줄기로 서클 푸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밝은 향미와 뉘앙스가 잘 표현되게 추출해 주세요. 이제 1분이 되면 1차 추출과 동일하게 70g의 물로 서클 푸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전체적인 밸런스와 부드러운 단맛을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1분 30초가 되면 60g의 물로 센터 푸어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전체적인 밸런스와 과추출은 방지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표현했습니다. 추출 시간은 3분에서 3분 20초 사이로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 2초 추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정에 에이펙스 랩이 없다면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물로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겠는데요. 아이시스 8, 백산수 2를 블렌딩하여 더 나은 커피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따뜻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와 로스터스 바리스타 김원석입니다. 따뜻한 레시피에 이어서 아이스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원두는 케냐 이아가즈 이스테이트의 SL28, SL34 품종의 머시드 커피입니다. 자두나 포도 그리고 자몽 같은 향미가 직관적이면서도 뒤에서 찾아오는 주스 같은 질감이 매력적인 커피입니다. 18g 사용할 예정이고요. 사용하기에 앞서 저희 원두 트레이를 활용하여 결점두나 좀 더 밝은 원두를 한번 골라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골라내 주셨다면 트레이를 이용하여 미분이나 정전기 방지를 하기 위해 조금만 뿌리겠습니다. 이제 분쇄 진행하겠는데요. 분쇄도는 따뜻한 레시피와 동일하게 EK43 기준 15에서 15.5, 코만단테 기준 30클립에서 33클립,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 기준 13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마이크론으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하신다면 EK43 기준 12에서 13, 코만단테 27클립에서 30클립으로 세팅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분쇄가 완료되었고요. 린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가 리브에 최대한 흡착되는 것과 동시에 드리퍼를 충분히 예열시켜 주세요. 만약 가정에서 세라믹 드리퍼를 사용하신다면 잠시 동안만 커피 포트 위에다가 올려놓고 예열하는 방식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따뜻한 레시피와 동일하게 에이펙스 랩을 활용하겠는데요. 향미나 질감을 좀 더 개선시키면서도 커피를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락 12방울, 토닉 8방울, 잼 2방울을 선블렌딩하여 물을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스 레시피는 동일하게 물 온도를 95도로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할 원두는 18g 사용하여서 40, 45, 45, 40 총 170ml 추출하고요. 추출 비율은 1대 9.5 비율입니다. 추출 텀은 30초 간격으로 추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피베드를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디게싱 정도에 따라서 블루밍 타이밍은 35초에서 40초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농도 추출인 만큼 초반에 균일한 추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뜻한 레시피보다는 블루밍 타이밍을 좀 더 길게 가져가겠습니다.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40g의 물로 커피베드를 골고루 적셔주세요. 이제 40초가 되면은 얇은 물줄기로 45g 서클 푸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밝은 향미와 뉘앙스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추출하겠습니다. 1분 10초가 되면은 1차 추출과 동일하게 45g 서클 푸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전체적인 밸런스나 부드러운 단맛을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1분 40초가 되면은 40g의 물로 센터 푸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과추출은 방지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표현하겠습니다. 추출 시간은 2분에서 2분 20초로 타겟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분 16초로 추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얼음을 총 120g에서 130g을 활용하여 칠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이펙스랩을 활용하여 커피를 내려봤는데요. 워시드에서 오는 플로럴함과 과일의 향미를 극대화시켜 봤고요. 뒤에서 찾아오는 주스 같은 질감이나 크리미한 질감을 향상시켜 봤습니다. 가정에 에이펙스랩이 없다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로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겠는데요. 아이시스 8, 백산수 2를 활용하여 더 나은 커피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아이스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와 로스터스 바리스타 서예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프로세스는 내추럴 계열, 인퓨즈드, 그리고 펑키한 뉘앙스의 커피들입니다. 저희 커피화가 생각하는 내추럴 프로세스는 커피를 마셨을 때 입안 가득 붉은 베리류의 향미가 확 터지는 그런 커피입니다. 그렇다고 화려함만 쫓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잡미 없이 깔끔하고 편안한 그런 커피입니다. 그런 저희의 추구미를 담은 이번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추럴 레시피에서도 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레시피를 사용해도 가정에서 내렸을 때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는 커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의 환경이 달라지면서 레시피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내려도 동일한 조건으로 커피를 내릴 수 있도록 0ppm의 초순수물 500g과 에이펙스랩을 일정하게 섞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레시피는 콤플럭스 14방울과 잼 6방울을 첨가해서 사용합니다. 콤플럭스와 잼을 넣어줌으로써 커피의 향미와 애프터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고 조금은 날카로웠던 산미들이 동글동글하게 다듬어지면서 좋은 밸런스의 커피가 완성됩니다. 이번 레시피에 사용될 드리퍼는 UFO 세라믹 드리퍼고요. 필터지는 F타입 필터지를 사용합니다. 이 F타입 필터지는 A타입과 달리 물 빠짐이 빠른 필터입니다. 이 필터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빠른 배수로 과추출을 줄여주고 커피가 가지고 있는 화사한 향미들을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원두는 월픽에 소개될 에티오피아 시다마 두안초 내추럴 커피입니다. 도직량은 14g 사용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g은 취향껏 조정하셔도 좋습니다. 담긴 원두에서 결점들은 좀 골라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미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 뿌리고 분쇄하겠습니다. 분쇄도는 EK43 기준으로 12.5에서 13이고 코만단테 C40 기준 25에서 27클릭,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는 약 1100 마이크론입니다. 본격적인 추출을 하기 전에 린싱을 먼저 하겠습니다. 린싱은 이치를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사용할 드리퍼인 UFO 세라믹 드리퍼는 열 흡수율이 빠른 편이라서 충분한 예열을 통해 추출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분쇄 원두를 드리퍼에 담고 나서는 수평을 꼭 맞춰주세요. 그래야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좋은 성분들을 골고루 뽑아낼 수 있습니다.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둥글게 50g 투하하겠습니다. 블루밍은 40초 동안 충분히 가져가서 원두의 가스를 배출시켜주고 본격적인 추출 전 커피 성분을 원활하게 추출하기 위해 돕는 단계입니다. 40초가 지나면 60g 포하겠습니다. (1차) 추출은 커피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산미나 화사한 향들을 집중적으로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1분 10초가 지나면 똑같이 60g 포하겠습니다. (2차) 추출은 앞선 추출의 산미의 뒤를 받쳐줄 단맛과 편안한 바디감을 중간에서 채워주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1분 40초가 지나면 센터 푸어로 50g 푸어하겠습니다.
3차 추출은 센터푸어를 통해서 물이 중앙에 유입되면서 커피층을 자연스럽게 교반시켜 추출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농도와 밸런스가 맞춰지는 단계입니다. 가정에 에이펙스 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하는 평창수나 아이시스 8.0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2분 40초에서 50초 사이에 커피 추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완성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를 집에서 사용해보시고 저희 커피와의 추구미를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에서도 동일하게 커피와의 추구미를 담은 레시피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동일하게 콤플럭스 14방울과 잼 6방울을 선첨가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아이스 커피는 추출된 커피가 얼음과 만나면서 농도가 다소 약해질 수 있는데 이 콤플럭스와 잼을 첨가해줌으로써 적당한 농도감과 좋은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드리퍼와 필터지는 UFO 세라믹 드리퍼와 F타입 필터지를 사용합니다. 아이스 레시피는 19g 도징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g은 취향껏 조정하셔도 좋습니다. 아이스 커피는 얼음으로 인해 최종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도징값을 올려서 바디감과 향미 강도를 보완했습니다. 똑같이 미분 방지를 위해 물을 뿌리고 분쇄하겠습니다. 분쇄도는 EK43 기준으로 13에서 13.5, 코만단테 C40 기준 27에서 30 클릭,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는 약 1150 마이크론입니다. 도징량을 올린 대신 분쇄도를 굵게 조정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화사한 산미와 깔끔한 피니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본격적인 추출 전 린싱을 통해 드리퍼를 예열해 주겠습니다. 물 온도는 똑같이 93도 사용합니다. 분쇄 원두를 드리퍼에 담고 나서는 잊지 말고 꼭 수평을 맞춰주세요.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둥글게 40g 푸어하겠습니다. 블루밍 타임은 40초 가져가서 원두에 가스를 배출해주고 커피 성분을 잘 뽑아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40초가 지나면 60g 푸어하겠습니다. (1차) 추출은 내추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화사한 산미나 향미가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1분 10초가 지나면 40g 푸어하겠습니다. (2차) 추출은 얼음에 녹아 커피가 밍밍해지지 않도록 단맛을 촘촘하게 가두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1분 40초가 지나면 센터 푸어로 40g 푸어하겠습니다. (3차) 추출은 후반부에 잡미를 걸러주고 깔끔한 피니쉬를 극대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추출이 완료된 커피는 얼음 120g에서 130g에 담긴 잔에 부어서 잘 칠링하여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화사하고 청량한 내추럴 아이스 커피가 완성됐습니다. 에이펙스 랩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평창수나 아이시스를 구입해서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스 레시피를 사용해보시고 청량감 있는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아 로스터스 로스터 최준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커피는 커피아 로스터스의 시그니처 하우스 블렌드인 짙은 커피입니다. 짙은이라는 이름답게 고소하고 묵직한 바디감이 특징인 커피입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두 가지 블렌딩된 커피로서 마카다미아,
헤이즐넛,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 톤과 브라운 슈가 같은 단맛, 초콜릿 피니쉬로 끝나는 게 바로 이 짙은 블렌드의 특징입니다. 오늘 사용할 에스프레소 머신은 소규모 카페와 가정용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엘로치오사의 마누스 S 모델입니다. 포터 필터는 기본 제공되는 모델이며 바스켓은 IMS와 페사도가 콜라보한 20g 바스켓입니다. 오늘 추출에 사용될 물은 백산수이며 평창수를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각각의 블렌드는 이 온도 세팅이 각각 다릅니다. 짙은은 115를 사용할 겁니다. 실제 추출수 기준으로는 90에서 91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분쇄 원두를 바스켓에 고르게 담아줍니다. 이후 칠침봉이나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골고루 펴줍니다. 이런 툴을 사용하는 이유는 채널링 현상 때문인데요. 이 채널링 현상이 일어나면 에스프레소 한 잔에서는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이 동시에 일어나요. 원활한 추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이런 툴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여 가정에 이런 툴들이 없으시면 이런 클립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템핑하겠습니다. 먼저 수평을 맞춰주고 가볍게 꾹 템핑해줍니다. 포터 필터는 항상 청결함을 유지해주시면 좋습니다. 추출 전에는 과열되었을지도 모를 추출수를 5초 정도 흘려줍니다. 직전 추출이 있거나 연속적으로 추출을 하신 경우에는 샤워 스크린 청결 목적으로 짧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출 진행하겠습니다. 목표 타겟 초수는 25초에서 27초, 목표 추출 미리수는 40에서 42ml 추출해 주시면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1대 2.3입니다. 추출이 끝난 커피는 바로 드시지 마시고 가볍게 스월링 하셔서 크레마와 음료를 섞어 주신 뒤에 먼저 날아갈 수도 있는 이 휘발성 향미 성분들을 먼저 맡아줍니다. 견과류 톤으로 시작을 해서 브라운 슈가나 흑설탕 같은 초콜릿 피니쉬가 매력적인 데일리 커피, 커피와의 시그니처 블렌드 짙은 커피였습니다. 고요 블렌드도 짙은 블렌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추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아 로스터스 로스터 최준호입니다. 오늘은 커피아 로스터스의 시그니처 하우스 블렌드인 산들 블렌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들 블렌드는 이름에서부터 느낄 수 있듯이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의 블렌드입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로만 블렌딩된 커피는 산뜻하고 가볍지만 마지막은 블랙티의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이 커피의 특징입니다. 오늘 에스프레소 추출에 사용될 커피 머신은 소규모 카페와 가정용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엘로치오사의 마누스 S 모델입니다. 사용할 포터 필터는 기본 제공되는 모델이며 바스켓은 페사도와 IMS의 콜라보 제품인 20g 바스켓입니다. 추출에 사용될 물은 백산수이며 평창수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추출 직전에 짙은과 산들은 각각 보일러 세팅이 다릅니다. 짙은이 115였다면 산들은 120으로 맞춰놓고 실제 추출수 기준으로 93도에서 92도 정도 맞춰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 추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산들은 19g을 사용하겠습니다. 바스켓에 분쇄 원두를 담고 칠침봉이나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뭉친 원두를 골고루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툴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채널링 현상 때문인데요. 이러한 채널링 현상이 일어나면 에스프레소 한 잔에서는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이 동시에 일어나여 균일한 추출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직전에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균일한 추출을 만듭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툴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클립을 펴서 칠침봉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템핑하겠습니다. 먼저 수평을 맞춰주고 가볍게 템핑해줍니다. 포터 필터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출 직전 과하게 과열되었을 수도 있는 이 추출수를 먼저 추출하겠습니다.
직천 추출이 있거나 연속적으로 추출을 하신 경우에는 샤워 스크린 청결 목적으로 짧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추출 들어가겠습니다. 권장 드리는 추출은 21초에서 23초, 추출 미리수는 48ml에서 50ml, 비율로 따지면 1대 2.6 정도 됩니다. 추출이 끝난 커피는 바로 드시는 것보다 가볍게 스월링해서 크레마와 음료층이 섞이게 하고 먼저 날아갈 수 있는 향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색깔을 연상시키는 베리 혹은 살구 같은 과일의 기분 좋은 산미와 부드럽고 가볍게 이어지며 마무리는 블랙티의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산들 블렌드의 특징입니다. 커피아 로스터스의 시그니처 하우스 블렌드 산들이었습니다.